달디단 꿀 향기가 골짜기에 가득한 곳. 강원도 양양군 서면 미천골. 이곳은 오지 중의 오지였다. 이 골짜기의 주민이라고는 단 한 명.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은 수백 개의 벌통이다. 도시 사람들로서는 실로 처음 보는 광경. 뚜껑을 연 벌집 속에는 보기에도 먹음직한 달콤한 꿀이 그득한데 주인이 갑자기 벌통을 들어올렸다. 벌통 속에는 수천 마리 벌들이 엉켜 있었다. 지금 한창 꿀을 만들고 있는 벌들이다. 유봉이에요. 유봉이요? 꿀이 아니고 이거는 유봉이에요. 여왕벌이 사는 집인가요? 아니요, 새끼 벌들요. 개나 되는데? 6칸 정도 있어야 돼요. 요 밑엔 벌이고요. 맛을 좀 보이지. 벌통 주인은 황금빛 꿀 조각을 싹둑 잘라 내민다.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벌과 주인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바로 그 토종꿀이다. 맛이 좀 어떠세요? 달아. 한가을 미천골은 그야말로 생명의 기운이 가득했다. 사람이 아니라 자연이 낸다는 토종꿀. 백두대간 첩첩산중에서 식솔벌 1000만 마리를 거느리고 사는 토종꿀 가족들의 가을 거지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정적에 쌓인 산중에 나무 패는 소리가 울렸다. 골짜기에 있는 유일한 인가의 주인이자 토종 벌막의 주인인 김금여 씨다. 이 나무는 벌을 쫓는 훈연기를 만들 재료들이다. 추석 무렵부터 수확철이 시작되면 집 주변 온통 벌들로 야단이다. 금여 씨네 벌통은 모두 200개. 한 통에 벌이 대략 2만 마리니 도합 400만 마리의 벌 식구와 살고 있는 셈이다. 금여 씨 가족은 50년대 말 전남 담양에서 산판 일을 하기 위해 미천골로 이주하면서 토종벌과 인연을 맺었다. 그때 금여 씨 나이가 3살이었으니 벌써 40년이 된 셈이다. 토종벌은 양봉과는 달리 1년에 딱 한 번 가을에만 채봉한다. 따라서 이맘때면 금여 씨는 하루 종일 벌막에서 살다시피 한다. 벌통 하나하나엔 벌들이 가족을 이뤄 집을 짓고 꿀을 모으기 시작한 분봉 날짜가 적혀 있다. 김금여 씨는 아버지의 외딴 집과 벌막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한 번도 주소를 옮기지 않고 이곳에서 벌통과 함께 부록을 넘긴 금여 씨는 옛날 방식 그대로 벌을 치고 꿀을 내린다. 놀라운 것은 이 일을 하면서 수십 번씩 벌에 쏘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쏠 때는 아픈데 나중에는 가렵지. 팽팽 뽑아서. 꿀 한 번 따시면은 많이 쏘시지 않으세요? 말도 못해요. 하루에도 수십 방씩 쏘이죠. 괜찮으세요, 근데? 참아야지 어떡해요. 어린아이 손이라도 빌린다는 바쁜 해꿀 수확철에 다행히 금여 씨에겐 아들 성호가 있었다. 남편과 이혼한 후 성호는 금여 씨에게 아들이자 기둥 역할을 해왔다. 양양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느라 주말에만 집에 오는 성호는 어머니처럼 이 산골에서 벌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셈이다. 밀랍과 함께 섞여있는 꿀을 손으로 으깨면서 방 안에는 온통 달콤한 꿀향기가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쪽으로 조금 더 있는 쪽으로. 꿀을 걸르는 작업인데요. 꿀을 따서요. 그 안에 있는 벌집을 주물러서 꿀만 걸러내는. 집에 오면은 그런 일들 많이 해요? 예, 하죠. 벌이 벌한테 쏘이기도 많이 쏘였겠네? 예, 많이 쓰이죠. 벌이 무섭거나 싫거나 막 이래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벌들이 아주 그냥 막 달라붙네. 많이 해봐서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요. 예? 아니, 예.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하루 작업을 많이 못해요. 벌이 덤비니까. 항상 이렇게 볼이 덤비나요? 더 덤비는 날이 있고요. 좀 덜 덤비는 날이 있고요. 오늘은 어떤 건가요? 오늘은 오전에 많이 덤벼가지고 작업 조금밖에 못했어요. 공들여 모은 제꿀을 뺏어가는데 벌들이라고 가만히 있을까? 일찌감치 꿀 내리는 작업을 시작했건만 벌들이 덤벼들어 더 이상 작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미천골은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을까 싶을 정도로 원시림이 무성한 계곡이다. 철따라 수많은 나무와 풀과 약초에서 다투어 꽃이 피고 지는 곳. 홍천에서 양양방면으로 2시간 정도 달리다 보면 미천골 자연휴양림에 도착한다. 강원도 최대 재래봉 단지가 미천골에 있는 이유도, 금여 씨가 40년간 이곳을 떠나지 않는 이유도 훼손되지 않은 원시림 때문이다. 여섯 칸, 7칸. 벌들은 초봄부터 층층이 올라간 벌통을 들락거리면서 원시림의 온갖 나무와 약초의 꿀들을 모아왔다. 철따라 한 가지 꿀만을 만드는 양봉과는 달리 금여신의 토종벌들은 무공해에 다양한 종류의 꿀을 모으는 것이 특징이다. 40년이 넘었어요. 몇 살 때? 3살 때 들어왔어요. 마을까지 가려면 물을 18번씩 건너가지고 계곡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거의. 길이 없었죠. 금여신의 벌막으로부터 계곡을 따라 2km 더 올라가면 둘째 동생 명산 씨의 벌막이 있다. 명산 씨도 해꿀을 따느라 한창이었다. 그런데 명산 씨는 금여 씨와는 달리 연기로 벌을 쫓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후후 불어 벌을 쫓고 있었다. 벌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한 명산 씨만의 비법이다. 지금 요거 약간 푸른빛, 노란빛 요렇게 나는 거. 요게 북나무 꿀이라고. 이런 부분. 밀원마다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죠? 꽃마다 꿀 색도 다르고 맛도 다 다르다. 여기는 층층나무가 봄서부터 해가지고 층층나무, 그다음에 피나무, 다람나무, 음나무, 그리고 북나무. 저기 나무들이 많네요. 거의 나무죠, 나무. 이런 데. 산이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초건류보다 나무에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꿀이 좋다는 거죠. 꿀을 따면서 명산 씨는 아예 월동 준비까지 할 모양이었다. 꿀을 다 따지 않고 벌통에다 얼마간 꿀을 남겨두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지금 이 정도면은 거의 한 대 가까이 된다고. 이 정도 양 남겨. 그럼 이거면 겨울을 나고 봄에 꿀 들어올 때까지 충분해요. 그런 거라. 명산 씨는 외지에 나가 살다가 10년 전 미천골로 다시 돌아와 벌을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벌에도 많이 쏘이시죠? 전혀 안 쏘이진 않죠. 어쩌다 한 번씩은 쏘이죠. 명산 씨 눈엔 오늘도 어김없이 벌에 쏘인 흔적이 역력했다. 이것도 벌을 잡아먹는다고요? 네. 토종 벌들에겐 무서운 천적도 많다. 말벌이 좀 약한 통을 집중 공격한다고요. 집중 공격해가지고 한 통 망가지면 거기 또 꿀 다 뺏어가고 또 다른 통 공격하고. 그래서 말벌 피해를 제일 많이 먹어요. 이렇게 죽어서 남아있는 거는 말벌한테 여러 마리가 대항을 하다가 이제 싸우다가 희생된 거고 피해가 크지. 이렇게 이런 거 대항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말벌이 오면 벌이 여러 마리가 나와가지고 동시에 막 공격을 한다고 같이 싸운다고.
오늘 성우하고 일을 많이 하려고 그랬더니 벌 때문에. 벌도 날씨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 날이 맑으면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극성이고 날이 흐리면 활동량이 뚝 떨어진다. 그런데 금여 씨가 뭔가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었다. 놀랍게도 금여 씨는 벌을 찾아 죽이고 있었다. 벌과 함께 사는 사람에겐 한 마리의 벌은 가장 소중한 일꾼이자 식구인 셈인데 정작 입에 달라붙은 벌은 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온 신경을 집중해 찾고 있는 벌은 다름 아닌 토종벌의 천적 말벌이었다. 이 큰 말벌들은 몇 마리만 이렇게 와도 벌 한 통 금방 망가져요. 벌 한 통 망가지는 거는 금방 망가져. 힘이 세죠? 그리고 이 벌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 목을 똑똑 자르고 꿀만 빨아먹으니까 한없이 잡죠. 천하에 쓸모없는 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금여 씨가 어디론가 취재진을 데리고 갔다. 말벌집이었다. 말벌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음습한 곳에 둥지를 튼다. 자신은 꿀을 모으지 않고 벌통을 공격해서 벌들을 죽이고 꿀을 훔쳐가는 약탈자가 말벌이다. 왕벌집이야. 저 꿀은 누가 따요 그럼? 저건 꿀이 없고요. 네. 꿀이 벌 죽이는 벌이에요. 아. 우리 토종 꿀을 잡아먹는 벌이에요. 그러면 저건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죽여야죠. 아. 네. 잡으려고요. 네. 따라서 말벌을 얼마나 퇴치하느냐에 따라 한 해 꿀 농사가 좌우되는 셈이다. 그날 밤 아들 성호는 한참 단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다. 왕벌집 따라가야지. 한 달에 글쎄요. 요즘 꿀 전문으로 하던 수의사들 역시 하나둘씩 올랑 저거 해가지고 가자. 그래서 말벌을 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야간 기습 공격.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호도 잘 알고 있다. 됐을 거야. 모자는 익숙한 솜씨로 말벌 사냥을 준비했다. 오늘은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을까? 공주를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 타겠지. 보여줄까 여기다 이렇게? 성호가 천에 석유를 묻힌 후 불을 당긴 긴 장대를 들어 조준했다. 아까 낮에 금여 씨가 봐둔 그 말벌집을 향해서였다. 야심한 시각. 벌들이 활동하지 않는 틈을 타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다. 말벌집은 바싹 마른 낙엽같이 불에 쉽게 타들어갔다. 이로써 애물단지 말벌집을 하나 없앴다. 하나 더 딸 거거든요. 아, 지금요? 네. 아, 거기 말고 또 있나 보죠? 예. 어. 이쪽에 와서 벌 떨어지면 다. 이곳은 성호가 낮에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 발견한 곳이었다. 말벌도 생존 전략이 있어서 주로 벌막 근처에다 집을 짓는다. 성호가 뭔가를 집어 카메라 앞으로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애벌레. 아, 이거 애벌레요. 엄마. 애벌레 이거 볶아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 애벌레가 약이래요. 요거. 하얀 거. 예. 지금 꿈틀꿈틀거리네요. 살았죠. 예. 이게 말벌 예. 애벌레네요. 예. 그날 밤 금여 씨 모자는 말벌집 2개를 태우고 나서야 잠이 들었다.
토종벌보다 몇 배 큰 말벌은 토종벌을 공격하는 수법도 잔인하다. 토종벌보다 몇 배나 힘이 세기 때문에 단 한 번 공격으로 토종벌의 몸통이나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이다. 토종벌 수십 마리가 연대해서 방어를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말벌 한 마리만 있어도 2만 마리나 몰려있는 벌통 하나가 순식간에 망가진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금여시도 명산시도 이 말벌 때문에 꽤 많은 수의 벌통이 망가졌다. 같은 꿀벌이라고 해도 우리 자연 환경에 익숙한 토종벌과 양봉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난다. 토종벌이 방어형이라면 양봉은 공격형이고 몸체도 양봉이 더 크다. 양봉은 꽃을 따라 이동하면서 단일 꽃에서 꿀을 모으고 인공적인 벌집에 꿀을 채우지만 토종벌은 빈통에 스스로 집을 짓고 꿀을 채운다. 토종꿀과 양봉꿀의 맛이나 향기가 차이나는 것도 그런 이유다. 토종벌 보호구역을 만든 것도 양봉의 공격적인 습성 때문에 둘을 한 군데서 키우지 않는 원칙 때문이다. 산골의 아침은 평소보다 한결 싸늘하다. 9월 중순. 이제 꿀을 몰 날도 며칠 남지 않았다. 그 자연의 생리라는 벌들은 수확철이 되면 새벽부터 벌통을 들락거린다. 금여시도 바쁜 새벽을 맞았다. 아들 성호가 주말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다. 성호는 지금 양양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 빠진 거 없어? 성호는 10년 전 경운기로 2시간씩 걸리던 이 길을 오가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었다. 남들 같으면 대학 입시로 바쁠 텐데 일선이 바쁜 어머니를 돕기 위해 주말마다 찾아오는 아들이다. 학원비? 네 짐 잘 챙겼니? 지금 또 학교 가면은 또 언제 집에 와? 네, 토요일 날 오죠. 다음 이거 돌아오는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는 이 짧은 이별이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성호나 금여시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드님 학교 보내시고 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쓸쓸하죠. 또 일주일 돼야 본다. 말도 못하죠. 뭐 개처럼 벌쏘인 애도 없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왕퉁이도 쏘이고 국민학교 여기서 다닐 때는 하루는 아주 헐떡 벗고 왔더라고요. 오다가 왕벌집을 돌로 던져가지고 왕벌이 막 대들어 쏘니까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빨가벗고 집에를 왔어요. 아이고 어릴 때는 저 계곡에 데리고 나가서 밤마다 많이 울었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고. 네, 저야 뭐 항상 그렇죠. 아프신 데는 없죠? 네, 예. 자연 휴양림으로 지정돼서 임도가 생기기 전까지 이곳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었다. 미천골 입구인 황일리까지는 15리. 집을 나와 산을 넘고 또 넘고 개울을 18개나 건너야 비로소 마을이 나오던 오지였다. 편지 없습니까? 네. 여기 항상 오가면서 편지를 확인하시겠네요. 네. 그전에는 마을까지 편지 가지러 다녔었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아들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전날 성호와 밤잠을 설쳐가며 작업했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이제 김금여 씨는 다시 일주일 동안 혼자서 벌들을 지켜야 한다. 금여 씨네 집에는 벌막을 지키는 진돗개 2마리가 있다. 인적이 드물고 산짐승이 많은 곳에서 혼자 살다 보면 개도 큰 위안이 된다.
녀석들의 임무는 벌막에 내려오는 산짐승들을 몰아내는 일. 금녀 씨가 어릴 때는 곰도 문 앞을 어슬렁거렸고 지금도 가끔씩 담비 같은 산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진돗개들이 있고부터는 그런 일들이 부쩍 줄었다. 개들과 잠시 휴식을 취하는가 싶더니 어느새 금녀 씨가 벌막에 올라가 있었다. 몸을 부린 만큼 벌이 보답한다고 믿는 금녀 씨는 하루 종일 벌막 곁을 떠나지 않았다. 어제 말벌이 많이 오더니 오늘은 말벌이 팍 줄었네. 어제 그 집단계 예. 가까운 데 걸 2개 따서 어제보다 훨씬 들어오는 거예요. 금녀 씨네 집은 산 중턱에 폭 파묻혀 있다. 예전엔 양양 읍내까지 나가려면 걸어서 2박 3일을 작정해야 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다. 벌 좀 고치고 와요. 금녀 씨가 배낭을 메고 어디론가 길을 나섰다. 설통을 살펴보러 간다고 했다. 설통이란 분봉 시기에 도망가는 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벌통을 말한다. 집 뒤에 있는 산속, 시간상으로는 30분 남짓 걸리지만 길이 없어 깎아지른 벼랑 끝을 헤치며 가야 하는 길이다. 그런데도 이런 생활에 이골이 난 듯 금녀 씨는 능숙하게 산을 탔다. 지금 뭘 깨신 거예요? 쌀이 벗어요. 오실 것 같은데? 오실 수 있겠어요? 잠시 뒤 깎아지른 듯한 벼랑이 나타났다. 경사 70도 이상 되는 벼랑인데 금녀 씨는 위험천만하게도 그 벼랑을 타기 시작했다. 하필 이런 곳에 벌통을 두었을까? 하지만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다. 아 여기다 어떻게 벌통을? 벌이 이런 데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벌이 날아가다가 이런 곳을 좋아하거든요. 옛날부터 설통짜리예요, 여기가. 설통이요? 예, 이 벌통 갖다 놓는 거 설통이라 그러거든요. 토종벌은 자기 것이라고 이름을 써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봄철 분봉 시기에 한 번 도망가면 아쉬워도 그뿐이다. 설통은 그 벌들을 다시 찾기 위한 일종의 유인용 벌통이다. 벌이 한 요만칩니다. 올봄에 갖다 놓은 설통 속에 벌써 벌들이 많이 모인 모양이었다. 금녀 씨는 소리로 그것을 알았다. 무거워서 들지는 못하거든요. 험한 곳이긴 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라 도망간 벌들에게도 안식처가 생긴 셈이다. 벌은 좋더라고요. 굳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훼손되지 않은 자연은 토종벌을 키우고 꿀을 만든다. 좋지요. 잊어버릴 벌 찾았는데. 금녀 씨가 미천골을 떠나지 않는 것도 자연이 베풀어주는 그 풍성함을 알기 때문이다. 퍼들어졌다. 오늘 저녁에 이거 호박에다 넣고 지져 먹으면 되겠네. 응? 왜 호박 넣고 하는 거야? 내가 집에서 가져올 걸. 이거 있네. 이렇게 큰 게 드문데 그 사진 좀 찍어놓고 그랬다. 바위 속에 이게? 못 올라가신다 그래가지고. 언니야. 바위 속에서 딴 거야? 네. 송이 따라? 굴이 있거든요. 네. 굴 속에 이게 기어 들어가서 아니, 따대는 거 송이 아니에요. 쌀 따러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걷다가. 키워. 혼자 애쓰는 누나를 돕겠다고 팔부터 걷어붙이는 사람은 막내 동생 명석 씨다. 금녀 씨 형제가 3남매. 가업을 이어받아 벌을 치는 누나. 형과는 달리 명석 씨는 미천골 입구에서 산장을 겸한 카페를 하고 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큰 동생도 들어와 살고 막내도 또 직장 다니다가 또 이제 여기 막내도 이어서 태어나가지고 정이 맞나 봐요. 그래서 이제 또 들어와서 결혼했고. 삼남매에게 미천골은 고향이자 생존의 터전인 셈이다. 그러니까 뭐 40년을 살면서 거의 몇십 년을 그렇게 살면서 단계적으로 한 거죠. 명석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5년 전 고향에 돌아와 자리를 잡았다. 삼남매 중 가장 나중에 미천골로 들어온 셈이다. 명석 씨의 산장은 가을이 되면 조금 한가해진다. 꿀 수확철인 이맘때가 되면 명석 씨는 누나네 집으로 와서 일을 돕는다.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을까 그는 아주 숙련된 벌 농사꾼처럼 보였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안 쏘시는 모양이죠? 잘 다루니까요. 막 만지면 쏘죠. 오랜만에 만지셨을 텐데. 한두 해봤나요? 어릴 적에는 벌 치는 일이 하도 고생스럽고 싫어서 미천골을 떠난 명석 씨였다. 하지만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니 이것만큼 그리운 곳이 없어 그는 미련 없이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명석 씨가 올해 수확한 첫 꿀을 시식했다. 일단 향도 맡아보고 맛도 음미하는데 어떠세요, 맛이? 향이 좋은데요? 올해 처음 드시는 거예요? 물을 좀 그렇죠. 생겼는데 거기보다 굉장히 수박하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일을 이렇게 맡겨도 이건 북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가인자를 챙기고 가르치는 일은 좀 진하지? 봄에 들어온 거지? 오늘 교육 주제는 목표치. 스님들 어깨 너머나지만 명석 씨도 꿀에 관한 한 박사가 다 됐다. 어떤 꽃, 어떤 나무에서 나온 꿀인지 먹어보기만 해도 대강 맞출 정도였다. 지금까지가 여행자 출작전에 나선 것이다. 아랫마을 사는 이웃이 산으로 송이를 따라갔다 내려오는 길에 금녀 씨 집에 들렸다. 60만 원이라며 1kg에. 전국에서 알아주는 양양송이가 이제 제철을 만나기 시작했다. 남자는 송이 수확이 어땠는지 보따리를 풀어놨다. 정보 따셨네. 아마 퍼려지 뭐. 나는구나 이제. 이런 건 A급이겠네. 가을철 송이 따는 일은 금녀 씨에게 꿀 따는 일 못지않게 큰 즐거움을 주는 일이다. 어릴 적부터 금녀 씨는 해마다 가을철이면 멍에골, 무명골 등지의 산골짜기로 송이를 따라다녔다. 1kg에 60만 원 호가하는 귀한 송이는 찾기도 어렵지만 발견하면 그만큼 기쁨도 큰 것이다. 금녀 씨의 밥상이 오랜만에 진수성찬이었다. 매일 혼자 먹는 밥상에 수저 하나 더 놨다고 금녀 씨가 식욕이 도는 모양이었다. 매일 얼굴 보는 남매지간인데도 두 사람의 얘기는 그칠 줄 몰랐다. 막내 명석 씨가 운영하는 산장 겸 카페는 휴양림을 찾아오는 도시 사람들이 주 고객이다. 명석 씨는 미천골에 들어와서 태어났다. 밤이면 여우와 늑대가 울고 곰이 어슬렁거리던 첩첩산 중에서 원시의 자연을 친구로 삼았던 명석 씨다. 그래서일까 문명의 삶을 버리고 그 골짜기로 다시 들어왔지만 명석 씨는 후회가 없다. 미천골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명석 씨가 개발한 특별 메뉴가 있다. 칡도 들어가고요. 대추, 감초, 당귀 이런
이쪽에서 캘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고요. 미천골에서 나는 약초를 모아서 끓이는 약초차. 오전 내내 누나 금여신의 벌마기를 도와주고 온 명석 씨가 일을 찾아 다시 밖으로 나갔다. 지금은 제가 정리를 너무 안 해놔가지고. 그가 서둘러 간 곳은 카페 지하에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창고였다. 명석 씨는 이곳에서 뭐든 뚝딱 만들어내길 좋아했다. 지금의 산장도 1년 넘게 걸려 스스로 지었다. 이 가지에 쓰고 남은 것들, 뭐 기타 필요한 것들 다 여기다 보관하고 있어요. 뭐 어디 제재소 하나 있는 거 보는 것 같네요. 네, 저희 집은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물론 일하는 분들도 와서 도와줬지만 일단은 제 손이 안 간 곳이 없죠.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좀 낮아서. 미천골에 이틀째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 오면 벌들한테는 좀 안 좋죠? 비가 오면 꼼짝을 못하고 들어앉아 있으니 그동안 들어왔던 꿀만 파먹고 있는 거예요. 벌 농사꾼인 명산 씨에게는 비가 그다지 반가운 손님이 아니다. 사정은 금요 씨도 마찬가지. 이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곧 추워질 것이다. 비가 그치고 나면 산중의 기온은 뚝 떨어진다. 가을 고지도 서둘러야 한다. 이른 아침 명산 씨는 벌써 한 차례 벌마기를 마쳤다. 명산 씨를 다시 만난 것은 산비탈을 개간한 밭에서였다. 몇 년 전부터 명산 씨는 혼자만 아는 산자락에 장내를 재배해오고 있다. 재배 산삼이라고도 불리는 장내삼. 강원도 내에서도 이곳 미천골 일대는 토양이나 기후 면에서 장내삼이 자라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숲이 좋아야 되고 이렇게 그늘이 참 좋아야 된다고 여기처럼. 그늘이 좋아야 되고 기온이 여름철에도 선선해야 되고 산삼 많이 나는 데에서 장수가 잘 되는 거예요. 명산 씨네 집에는 지금 큰 걱정이 한 가지 있다. 어머님의 병환이 최근 들어 깊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79인 어머니는 현재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시다.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랴, 꿀 수확하랴 명산 씨는 몸도 마음도 분주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따라 산골에 들어와 평생을 벌을 치며 살아온 어머니다. 명산 씨 집에 양양군청 직원이 찾아왔다. 이 군청 직원은 꿀을 검사하고 강원도에서 인정하는 토종꿀 진품 인증서를 발부한다. 이걸 다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네. 그게 여기는 왠지 필요 없는 거지. 난 아주 열심히 너도 뭐 문제가 없었겠지 뭐. 문제가 이 통이 지금 답이었어. 군청 직원이 보는 앞에서 꿀이 개봉됐다. 시험서에 맡겼던 것과 바뀌거나 달라진 것은 없는지 군청 직원들은 일일이 확인을 했다. 양양군은 시중에 나도는 가짜 토종꿀과 구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엄격한 품질 검사를 해왔다. 명산 씨네 꿀 농사는 올해 비교적 풍작이었다. 벌통 한 개당 보통 꿀 한 대나 한 대 반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는 벌통 300개 중 270개가 실한 벌통이었다. 토종꿀 2.4kg 한 병의 값은 20만 원. 양봉꿀과는 보통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비싼 만큼 진짜 토종꿀에 대한 소비자들의 집착은 대단하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짜 꿀, 가짜 꿀을 가늠하는 속설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 어떤 검사를 했다라는 겁니까?
할까? 이게 정확한 토종꿀이다 아니다 하는 어떤 그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은 좀 그 이기다 저기다가 지금 돼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강원도에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기준, 그것을 최소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의 실험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이 인증서를 부착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긴 장인한테서도 못 믿을 게 꿀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만큼 속설도 많은 것이 꿀인데. 양양군에서 나는 토종꿀의 80%가 미천골에서 생산된다. 그날 밤 명산 시내는 늦도록 핵꿀을 내는 작업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다. 금요 씨도 꿀 포장 작업을 시작했다. 1년간의 꿀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간. 금요 씨는 토종꿀 농사로 한 해 4천만 원가량의 수입을 얻는다. 봄부터 가을까지 미천골 숲속의 온갖 꽃나무와 약초의 꿀을 모았던 토종벌들과 금요 씨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고 있었다. 꿀 좀 주세요. 네? 아. 이게 그냥 먹는 거예요? 예. 이거 다 핵꿀을 딴다는 소식을 듣고 외지 손님들이 금요 씨 집으로 토종꿀을 사러 왔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구나. 네. 비싼 꿀일 텐데도 금요 씨는 큼지막하게 맛배기 꿀을 내놓는다. 밀라. 내가 옛날에 이 토종꿀이라고 그걸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먹으니까 속이 싸하더라고. 그렇죠. 네. 내일부터 지네 거 와서 지네가 좀 찾아가겠다는데 그걸 왜? 계세요? 예. 예. 그럼 저게 이제 언제까지 꿀을 다 따는 거예요? 꽃 없을 때까지. 한 10월 초까지 다 따야 돼요. 앞으로 한 달. 추우면 꿀이 안 내려요. 위에서 꽉 찼네 이거. 아니 여기는 됐다. 저것도 밑에 꽉 찼잖아. 이게 다 다는 안 되지. 다는 안 차는구나. 녹으면 꽉 찬 것 같아. 요거 하나가 3kg예요? 가상자리는 깍쟁이 도시 사람들일수록 꿀에 대한 불신은 더 심했다. 힘들게 벌을 치는 금요 씨로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속상하고 서운한 눈치였다. 밑에서 이렇게 관리를. 아 이게 하얀 게 집인가요? 집이요. 이게 유봉이에요. 유봉이요? 꿀이 아니고 이거는 유봉이에요. 보기 드문 현장을 지켜본 때문일까 사람들이 드디어 꿀을 사가겠다고 했다. 담아드려야 되는데 손으로 그냥 드려. 이게 화분이고요. 너무 깨끗한 건데 어때? 꽃가루. 꽃가루 들려? 꽃가루가 섞여 있죠. 아이씨다. 근데 아쉬운 거 이거 떨어뜨렸네 그다. 맛이 좀 어떠세요? 달아. 그래요. 손님들이 가고 나자 금요 씨가 다시 일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것저것 손볼 일들이 많은 날인데 시간을 너무 뺏겼다. 금요 씨가 조심스럽게 벌통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뭘 보시는 거예요? 받쳐줄 거예요. 집을 이렇게 더 받쳐줘야 되나 이런 거. 벌통을 들어올리자 벌들이 모두 밑으로 내려와 있었다. 벌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곡차곡 집을 지어 내려온다. 따라서 벌들이 맨 아래로 모여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집을 지을 곳이 없다는 얘기다. 이럴 땐 얼른 집을 더 늘려줘야 한다. 벌통 늘리는 작업을 하면서도 금요 씨는 연신 벌에 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 보였다. 금요 씨는 오후 내내 벌통 늘리는 작업에 매달렸다. 200개나 되는 벌통 하나하나 일일이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다. 손끝으로 다 되는 거예요. 벌도 관리해주면 마침 수확을 거둘 수 있고 그냥 놔두면은 저런 뭐 별게 다 있거든요. 벌 잡아먹는 게 뭐 거미도 그렇고 항상 벌통 곁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좋으세요? 예, 좋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여기 너무나 여기 애착이 많아요. 어려서부터 여기서만 살아서 여기 애착이 많죠. 다른 데 나가 살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여기가 그렇게 좋아요. 또 워낙 또 산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일어났어? 아침부터 갑자기 어머니가 금녀 씨와 명석 씨를 불러들이셨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걱정스러운 얼굴로 명석 씨도 곧 뒤따라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긴히 금녀 씨와 명석 씨에게 전할 말이 있어 건너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어머니는 잠깐이라도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제서야 남매는 걱정이 좀 덜어진 눈치였다. 정말 이 산천 안 다니는 곳이었고 고생 많이 하셨죠. 좋은 거가 뭐예요. 아끼느라고 뭐든지 우리 보고 항상 목구녕으로 기아집이 넘어간댄다.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니. 그러시고 그랬어요. 그때 많이 아프셨을 때 그때 이제 꿀을 드셨죠. 그러고 나셨죠. 꿀 드시고. 그전에는 뭐 파느라고 뭐 꿀을 먹나요. 막내네 한 이틀가 계시다가 우리 집에 와서 하루 계시다가 가서 돌아가신대요. 그러시고 계셔. 그러면서 이 부러지를 주면서 꼬우라고. 어머님이 드신 거예요? 네. 아까 가서 이거. 그날 오후 금녀 씨가 막내네 산장에 들렸다. 내일 가신대. 내일 가신대. 내가 나간다니까. 카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막내의 처였다. 신우와 올케가 마주 앉은 자리. 금녀 씨는 올케에게 어머니가 주신 브로치를 내보였다. 엄마가 이거 주더라? 이쁘다. 나는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 이거 저고리에 하는 거야. 평생을 토종벌치는 산골 안악으로 살았던 어머니는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딸에게 넘겨주셨다. 엄마한테 잘했잖아. 그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금녀 씨도 이 산골에서 벌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단풍이 한 걸음 빨리 미천골을 찾아왔다. 온 산에 실록이 찾아들던 초봄부터 단풍이 찾아오는 가을까지 미천골의 벌들과 삼남매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농사꾼이었다. 온 산에 단풍이 물들면 벌들도 월동 준비에 들어간다. 넓은 벌막 대부분이 이미 월동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다. 수확과 동시에 보온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 일을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산중의 기온은 믿을 게 못 된다. 언제 어느 날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지 모른다. 토종벌 남매는 그 자연의 변화를 대비하고 있었다. 가업이니까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만족하세요? 만족하죠. 열심히 한 것만큼 얻을 수 있으니까. 금녀 씨도 비오는 벌막을 살피고 있었다. 수십 년을 한결같이 해온 일이다. 언제까지 벌치신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제가 뭐 일할 수 있을 때까지요. 해야죠. 벌들처럼요? 예. 뭐 다른 거 제가 할 일이 있겠어요. 제가 힘이 되는 때까지 해야죠. 올해도 미천골의 자연은 토종벌을 키우고 토종꿀을 만들었다. 온갖 나무와 풀, 꽃과 약초를 키우고 벌들은 그 속을 드나들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꿀을 모았다.
삼남매는 그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의 풍요에 감사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었다. 자연과 토정벌 그리고 삼남매, 그들이야말로 첩첩산중 미천골을 꿀 흐르는 땅으로 일구고 있는 숨겨진 일벌들이었다.